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프빙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편에서 다룰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인생의 덫은 결함의 덫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제가 카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부분에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막 같은 걸 넣진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함의 덫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결함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체크리스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이성이든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결점과 결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나누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 네 번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다섯 번째, 진정한 나 자신을 감춘다, 수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거짓이다. 여섯 번째, 나는 내게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사람들에게 종종 끌린다. 일곱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그들을 거부하게 된다. 여덟 번째, 나 자신의 장점을 평가절하한다. 아홉 번째, 나 자신에 대해 큰 수치감을 안고 산다. 열 번째, 나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내 결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나와 완전히 다르면 1점, 대부분 다르면 2점, 어느 정도 일치하면 3점, 대부분 일치하면 4점, 그리고 완전히 일치하면 5점을 주시고, 합계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이 덫은 나에게 유의미한 덫입니다. 즉 내가 의미 있게 갖고 있는 덫이란 소리입니다. 사실 이 결함의 덫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 덫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고, 가족 내의 위계질서상 자기 자신을 100% 노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화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덫은 아주 보편적인 덫이고요. 자, 이제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이 결함에 대한 경험적인 느낌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결함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정서는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즉, 결점이 드러났을 때의 감정인데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죠. 수치심은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거고요. 죄책감은 나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면서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수치심은 있지만 죄책감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결함이라는 덫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정서는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결함은 내면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와 대비되게 사회적 소외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요. 저 사람 아웃사이더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데, 이 결함의 덫은 잘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함에 대한 대처 방식은 일반적 대처 방식이 제가 프롤로그에서 굴복과 도피와 반격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함에 대한 굴복은요, 확신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도피는 그 겉에서 보기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반격은요,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함의 경험은 뚜렷하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성향이 자기처벌적이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판하고 자기 혐오는 당연히 심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취약성으로 나타나는데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대상에게 매여 있고요. 왜냐하면 결함이 있으니까 끌려다니게 됩니다. 또한 반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에 마치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강한 멘탈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아도취적이고 특권적인 의식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굴복과 반격은 때때로 배우자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확신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잘 지내는 듯 보이는 되게 잘나 보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굴복과 반격이 때로 배우자로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거죠. 그리고 만성적이고 모호한 불행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한 우울감이에요. 만성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 기제가 도피인 경우에, 아까 이제 도피는 평범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도피인 경우가 감정적 도피인 경우에는 자기 수치심이나 무가치함의 그런 감정적 고통에서 도망가는, 회피하는 거죠. 직면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각종 중독이나 강박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은 보편적 감정이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주로 이런 경험들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에게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함이라고 하는 덫은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결함의 덫의 근원은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고요. 징벌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상벌체계,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건을 붙이고 비난하고 혼냈습니다. 자,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양육자가 내게 실망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안 좋은 점을 갖고 있어서 나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게 나에게 실망했구나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육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했겠죠.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비난을 받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또 양육자에게 반복적으로 나쁘고 쓸모없고 필요없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불공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이나 성장 과정이 불공정하죠. 비교의 잣대가. 근데 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형제에게 비교당했거나 부모님이 그들을 더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분이 집을 나갔는데 그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8가지 정도 결함의 덫의 뿌리, 즉 근원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거나 혹은 그 이전에도 있죠. 이성관계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즉 이성관계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데이트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수치심을 느끼겠죠.
또 연속적으로 짧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거나 몇 명의 상대를 동시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어다리 같이요.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이고요. 무시하는 상대에게 끌립니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아요. 막 이렇게 앞에서 지시하고 명령적으로 한 사람한테 의외로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에게 끌리고요. 무관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요 막 상남자, 나쁜 남자, 막 무관심한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 깊게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위하고 연관이 돼 있죠.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사람과만 데이트를 합니다. 내 결점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고요. 학대하거나 불성실한 교제를 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굴복과 반격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이성관계 되도록 피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덫이 내 삶 전반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결함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였다고 느껴지면 요구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판적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이 나를 무시한다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죠. 근데 받아들여지는 그때부터는 태도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진실된 자아는 늘 숨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질투나 소유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내가 그 결함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불공정하게 비교합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불공정한 비교를 성장해서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신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내가 너한테 무슨 의미니?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필요 이상으로. 또 상대에게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학대하도록 허락합니다. 가학적이죠. 가학과 피학은 항상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리고 타당한 비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밑바닥에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이고 적대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녀에게도 극단적인 비난을 하게 되고요. 외부에서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해도요, 마음속에는 나는 사기꾼이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자아를 숨기니까. 또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당하면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뒤끝 오래간 사람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연설할 때요, 극도의 긴장을 느낍니다. 왜냐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그냥 저 사람들 다 까발려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 이상 긴장을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함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자,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덫이 발생했었을 때 당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되돌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린 시절의 결함과 수치의 감정을 연상해 보시고 그때의 나를 어른으로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나 반격으로 결함에 대처하는 신호들을 나열해 보시고요.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알아채야겠죠. 내가 어떨 때 도피를 하고 어떨 때 반격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겁니다. 도피는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런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해소하는가. 그것이 바로 도피고요.
반격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결함과 수치의 감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력을 느낀 이성하고요, 매력을 덜 느낀 이성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그 다음 어린 시절의 장단점 그리고 지금의 장단점을 나열해 보세요. 이런 것은 어린 시절의 나로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나와 어린 시절의 나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되게 다른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함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결함이라면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에 많이 발동이 되는 덫이다 보니까 양육자에 대한 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양육자에게 편지 쓰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그때그때 이 결함의 덫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때 이 결함이 지금 나의 결함인가 어린 시절에 내가 사용했던 방어 기제인가를 알면 이런 것을 플래시카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이런 결함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플래시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한테는 솔직하고 진실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괜히 내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서 가까워졌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대에 대한 비난과 무시를 중지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상대에 대한 비난과 무시는 나에 대한 비난과 무시가 그대로 투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함의 덫을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결함의 덫을 열 때는 부모의 처벌성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난이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너무 처벌이 강한 양육자 밑에서 성장을 하셨다면 변화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발견수차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도피 기제 중에 하나가 내 기억을 자동으로 눌러놔요. 무의식에. 그래서 기억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함이 습득된 것이고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결함의식은 실제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결함의 덫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프롤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은 혹시 내가 지금 되게 패턴화된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왠지 정신과 가긴 좀 시선 때문에 힘들고 또 그런데 잘 모르겠고 계속 힘든 것은 반복이 됐었을 때 한번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해보시고 좀 용기를 내셔서 괜찮으시면 전문적인 그런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적절한 상담 치료자를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느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고통을 나를 알아가는 땔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결함의 덫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제가 그 구술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 카페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설명란에 카페에 모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온하십시오.